자, 세 번째 능력단위 열간압변 작업입니다. 1번 아변을 열간압변과 냉간압변으로 구분하는 거. 요 열간과 냉간을 구분하는 거는 재결정 온도를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의 재결정 온도가 온도 이상은 열간압변, 이하는 냉간압변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자, 열간압변의 장단점을 각각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장점 따로 단점 따로.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합니까? 열간 상태니까는 가공하기가 쉽겠죠. 즉 변형 저항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변형 저항이 적기 때문에 작은 동력으로,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도 크게 변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좀 크게 변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 조개할 때 생겼던 그런 주조 조직을 그걸 파괴해 갖고서는, 그러면 그 주조 조직에 보면은 이렇게 보통 안쪽에 커다란 조직도 있고 또는 덴드라이트 조직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각종 기공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을 다 압착하고 이거 주조 조직 파괴하고 기공 압착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균일하고 미세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열간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치수와 체질이 비교적 균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데 매우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 열간압변으로 제품을 만들죠. 단점은 아무래도 제품 표면은 좀 깨끗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열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냉각할 때도 또 물을 뿌려서 냉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표면이 좀 거칠어요. 그 다음에 또 치수가 정확하지 않죠. 열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두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췄다 그래. 그런데 이것이 냉각을 하다 보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두께가 정확하게 맞아지질 않죠. 그래서 이제 치수가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또 얇은 박판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얇은 박판을. 그래서 보통 3mm 이하의 얇은 박판은 조금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은 이제 냉간의 장점이겠죠. 이런 거는 냉간의 특징, 이런 거는 열간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분계압변을 할 때, 분계압변은 그 조개에서 나온 그 관계를 한번 일단 2차용 그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불룸, 빌레, 슬래브가 있죠. 그래서 불룸, 빌레, 슬래브. 그래서 불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장방형 모양. 그 다음에 빌렛은 이렇게 길게 해서 각형 모양. 그 다음에 슬래브는 조금 폭이 넓으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슬래브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불룸, 이게 빌렛, 이게 슬래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강제를 후판, 중판, 박판. 후판은 두꺼운 거, 중판은 중간 정도, 박판은 얇은 걸로 하거든요. 이때 이제 두께 기준이, 자, 우선 박판 같은 경우는 3mm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3mm 이하. 후판은 6mm 이상이에요. 그러면 중판은 그 사이죠. 그래서 3mm와 6mm. 그래서 3mm와 6mm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mm보다 얇은 거는 박판, 6mm 이상은 후판, 그 다음에 그 중간은 중판, 그렇게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롤 측면에서 롤 표면 사이의 거리를 롤 간극이라고 하는데, 아벤제가 롤 사이에 들어가면 아벤제 구조 때문에, 구조 부분의 틈 때문에 롤 간격이 증가가 생기는 거죠. 즉 이런 겁니다. 롤에 요 롤 축에서 요 축과 축 사이에서 있을 때 요 사이에 요 간격, 이때 이제 요 표면과 표면계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축 표면에서 요 표면과 표면, 요것이 이제 롤 간격이거든요. 이게 롤 간극인데 이 롤 간극은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재 두께는 요 롤 간극만큼 나오겠지요. 그런데 실제 아변제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변제가 들어가다 보면 아변제가 이렇게 요 간극보다 더 큰 것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밀어내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간격보다 조금 더 벌어져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실제는 이렇게 좀 더 벌어지는 거죠. 위로. 위아래 이렇게 더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더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맞췄던 간극하고 실제 나오는 두께하고 맞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제 그래서 벌어졌다가 다시 이제 소재가 다 빠져나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벌어졌다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 스프링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밀이 아벤기가 그런 현상이라 해서 갖고서는 밀 스프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뭐 밀 상수, 밀 정수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mm짜리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mm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실제 요 간격을 3mm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3mm 하면 나왔을 때는 3m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간격을 3mm보다 더 작게 결국은 요거 밀 스프링 값만큼 그런 거 보면 이제 아까 밀 상수라겠죠. 밀 상수 값만큼 그거를 조금 더 작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실제는 저는 이게 벌어지면서 3mm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아벤제가 롤 사이를 통과하는 거. 이렇게 롤러가 있을 때 아벤제가 이렇게 밀어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아벤돼서 나올 때 이렇게 통과하는 거. 이걸 보고 전 패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패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 명칭을 쓰시오. 상하 롤의 양축을 통하여 평면을 롤 축면이라 하고 롤 축의 수직으로 그러면 롤 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힘이니까 뭐입니까? 아변 힘이죠. 아변력이죠. 그래서 아변력이라 그러죠. 아변력. 그 다음에 롤에 아벤제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여기서 아벤제가 있을 때 이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전 물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려 들어간다고 해서 물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물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벤 소재의 매 패스마다 높이의 감소량 높이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소될 때마다 이 두께가 어떻게 돼요? 두께가 얇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보고 아파량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변을 하다 보면 폭도 늘어나고 길이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폭 증가량은 증폭량이라고 하고 길이 증가량은 연심량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연심량, 이거는 증폭량 그렇게 표현해요. 대부분 폭은 조금 늘어나는데 길이 방향으로 많이 늘어나죠. 자, 아변에서 아파량과 아파율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 자, 아변 전 두께가 T1, 아변 후 두께가 T2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소재가 나갈 때 여기 두께가 T1이고 여기 두께가 T2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요 아파량하면 T1에서 T를 빼면 되는 겁니다. 아파량하면 그 다음에 아파율 같은 경우는 원래 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아파량을 원래 치수로 나눠줘야죠. 즉 T1으로 나눠 갖고 곱하기 100을 해야죠. 그래서 아파량은 T1에서 T2를 빼는 거고 아파율은 요 아파량에다가 이거를 원래 치수 T1으로 나눠 갖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롤의 원주 속도하고 롤의 원주 속도는 롤에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변 소재의 진행 속도, 요 아변 소재가 진행하는 이 속도, 요 속도하고 요게 요 롤이 돌아가는 속도하고 요것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어느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을 보고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 보고 중립점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립점. 그래서 이렇게 롤의 원주 속도와 아변 소재가 이렇게 그 속도가 같아진 점이 중립점인데 이 중립점에서 결국은 아변 하중도 또 최대가 됩니다. 자,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아변기의 종류를 쓰시오. 고능력을 목적으로 고속화, 대형화, 자동화가 진행되었으나 성에너지와 고능률화가 가능한 연속주조 기술 발달로 분계 공장이 폐쇄되고 있다. 그러면 이 연속주조 때문에 분계의 아변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계 아변기죠. 여기는 분계 아변기. 분계 공장이 폐쇄하고 있는 거니까 분계 아변기. 그 다음에 보강로를 가지는 사단 아변기가 보편화되면서 그러면 사단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소재하고 이렇게 직접 닿고 있는 게 있고 소재하고 요 이렇게 슬래브하고 닿고 있는 거는
작업놀이라고 합니다. 작업놀. 이것도 작업놀이죠. 작업놀인데 요거는 전 요거는 상부 작업놀이라고 하고 요거는 하부 작업놀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 롤은 위에 이쪽에 이 롤은요. 이 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재하고 닿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 백업롤, 받침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받침롤. 이것도 그래서 받침롤인데 이거는 역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부. 이거는 위에 있기 때문에 상부 받침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백업롤. 그래서 BUR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업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업롤이죠. BUR이죠. 그 다음에 작업롤은 워크롤 그렇게 표현합니다. WR 그렇게 표현해요. 워크롤. 그래서 이거는 상부 WR, 그 다음에 이거는 하부 WR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대부분 그래서 이제 보강롤을 갖는 거, 즉 받침롤이 있는 사단화변기 이런 형태의 사단화변기거든요. 그래서 폭방향 두께 정밀도 향상과 형상 품질 강화가 이루어진다. 또 자동 판 두께 제어 장치 AGC.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판 두께 제어 장치 아마 뒤에 어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전 두께 제어 장치 AGC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 냉각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강종 개발로 TMCP 강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TMCP라고 해서 냉각 속도 갖고서는 이렇게 강도를 높인 강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에너지용 강제 등 그래서 고급 강의 생산이 가능해서 광폭의 폭을 넓게 하는 거죠.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말지를 못하는 거죠. 건치를 안 하는 겁니다. 건치를 안 하는 넓은 판재 또는 뭐 두꺼운 판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후판 아변기 됩니다. 이건 후판이 되겠고 후판 아변기가 되겠고 아까 여기가 분기 아변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답은 강판의 수요에 따라서 생산 능력 향상과 슬래브의 대용화 추세에 따라 아변기 스탠드는 보통 7개가 있다. 즉 요게 이제 사상 아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그 열간 아변기, 열간 대강 아변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열간 대강 아변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아변형 가역식 아변기로 해서 가역식 아변기 리버스 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걸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텐덤 아변기로 교체되고 있다. 텐덤 형식이라는 얘기는 아변기 본체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붙어 있는 거. 텐덤식으로 교체되고 있고, 고속화 또는 연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고객 요구 수준 향상에서 최근 자동차 강판용 PO 제품, 그 다음에 이지 제품 이런 게 전부 다 냉간 뭐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런 건 전 풀림 처리한 제품이고, 그 산세 풀림 처리한 거고, 요 이지 같은 경우는 도금한 거죠. 산세 도금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냉간 아변기죠. 그래서 이거는 냉간 대간이죠. 냉간 대강 아변기, 냉간 대강 아변기다 얘기죠. 그 다음에 공형이라는 얘기는 롤이 그냥 일반 판재 아변 같은 경우는 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양이 안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형이라는 얘기는 여기 롤에다가 이제 어떤 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양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형이 가진 한 쌍의 롤로 예를 들어서 철근 아변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요 롤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놨습니다. 요것이 이제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소재가 들어가면 요 홈 파진 부분만큼 고기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공형이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형광 아변기죠. 형광 아변기. 그 다음에 11번. 다음 그림은 아변기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1번 아변기 같은 경우는 2단 아변기 형태죠. 1번 아변기. 그래서 자,
가번이 각각의 아변기 형식. 그러니까 1번은 2단 아변기고요. 2번은 3단 아변기죠. 1단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2단은 롤러가 2개, 3단은 롤러가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전 4단 아변기가 되겠죠. 4단.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상하에 많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다단 아변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압변기나 조압변기 또는 일반 조질압변기. 그래서 주로 전 조압변기 쪽에 많이 쓰이는 것은 1번이 전 조압변기입니다. 1번이. 그 다음에 라우드식 압변기라고 있군요. 라우드식은 요거는 전 3단 압변기를 보고 라우드식 압변기라고 그래요. 3단 압변기가 요게 라우드식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요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완성의 압변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규소강판이나 스테인레스 강판 같이 특수강 같은 거 압연할 때 이거는 전 다단 압변기 요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4번을 형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소강판이나 스테인레스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쓰이는 것이 이런 형태도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보고 보통 저런 걸 하죠. 센지미어 압변기라 그러죠. 센지미어 압변기가 있는데 센지미어 압변기 같은 경우는 위에 10개 아래에 10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20단으로 돼 있어요. 20단 센지미어 압변기로 이렇게 됩니다. 20단 놀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10단 아래에 10단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요런 형태의 압변기도 있죠. 또 그 냉간 압변기로 많이 쓰이는 것이 그 유성 압변기라는 게 있죠. 유성 압변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큰 작업놀이 하나 있으면 여기 큰 받침놀에 작업놀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이거를 유성 압변기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6단 압변기도 있습니다. 6단 압변기도 냉간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6단 압변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6단 압변기가 있죠. 보통 6단 압변기 같은 경우는 좀 클러스터 압변기도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다듬질 압변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다듬질 압변 또는 완성 압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듬질 압변, 완성 압변 뭐 그렇게 우리가 보통 열간 압변에서 순서가 조압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듬질 압변을 하거든요. 다듬질 압변 또는 저는 완성 압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성 압변.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조질 압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질 압변. 대부분 이런 형태를 순서로 가죠. 조합변하고 그 다음에 완성합변하고 그 다음에 조질합변하고. 자, 그래서 다듬질 합변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상하향 발생되는 바의 형상을 바가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휘어지는 건 상향 또는 아래로 휘어지는 건 하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이나 하향된 그런 바를 교정하는 설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레벨러 그렇게 표현돼. 이제 핫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핫 레벨러입니다. 이게 답이네요. 핫 레벨러. 그 다음에 바 전면을 유도 가열 장치로 온도 하락을 보상함으로써 스테인리스 강의 엣지부에 발생하는 러프밴드 방지 또는 뭐 스티킹 같은 거, 그 다음에 압연 부하 감소 등을 효과에 사용하는. 그래서 바의 엣지부를 이렇게 가열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바 히터가 되겠죠. 바 히터. 또는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는 바 전면을 유도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전 바 히터고 여기에 라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요거 라번하고. 라번 같은 경우는 바의 가장자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슬래브가 있으면 슬래브 전면을 다 가열해 주는 거는 바 히터고
그 다음에 요런 엣지 부분만 가열해 주는 거, 요 모서리 부분만 가열해 주는 거는 엣지 히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엣지 히터예요. 그 다음에 4번, 특수한 경우에 설치된 장치로 카운터 디스켈러 역할을 수행하는 설비이다. 디스켈링 비산 방지, 그 다음에 온도 하락 방지, 그래서 갭 관리에 통하여 긁힘음 같은 걸 방지한다. 그래서 결국은 튀어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커튼인데 방수 커튼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케일링 할 때 물을 쏴주거든요. 고압수를 쏘아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게 이제 방수 커튼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번, 다듬질 라변기 입측에서 다듬질 라변기 들어가기 전에 재료의 선단을 커팅하고, 그 다음에 또 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끝부분 미단부도 역시 똑같이 또 커팅해 주는 거. 즉 뭐냐면요, 이거예요. 소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슬래브가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에 이제 다듬질 라변기가 있다 그래요. 다듬질 사단 라변기 이렇게 들어갈 때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줍니다. 앞부분을 통째로 이렇게 싹 잘라주고 뒷부분도 딱 잘라줘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직각이 딱 맞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해요. 이제 그러면 해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소재가 꼬인다든지 또는 통판이 잘못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앞뒤를 잘라주는 장치니까 이건 이제 크롭이라 그럽니다. 크롭시어라 그래요. 보통 뭐 크롭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롭시어입니다. 잘라준 장치에다 시어. 그래서 크롭시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스트립 표면에 생성된 스케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아변 중에 발생하는 2차 스케일을 제거하는 장치, 2차 스케일 제거하는 거는 FSB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는 없는데요. 1차 스케일 제거하는 거, 1차 스케일 제거는요, 1차 스케일 제거는 RSB 또는 VSB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RSB나 VS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스케일은 FSB. 그러면 1차 스케일은 어디서 생성되는 거죠? 1차 스케일은 가열로에서 생성되는 거고요. 가열로에서 생성되는 것이 1차 스케일이고, 2차 스케일 같은 경우는 아변 중에 생성되는 거죠. 아변 중에 공기 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 생성되는 것이 2차 스케일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상하변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사상하변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면에서 완전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FSB다 얘기죠. 그 다음에 롤을 온라인 상태에서 연삭하는 설비, 롤을 온라인 상태에서 연삭하는 거를 요걸 보고 이제 ORG 그렇게 표현합니다. ORG. 온라인 롤 그라인더입니다. 온라인 롤 그라인더. 그래서 ORG라 그래요. 또는 뭐 RSM 그렇게 표현합니다. RSM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제 보통 이제 ORG라고 합니다. ORG.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아변기 스탠드. 아변기 스탠드 하면은 요런 걸 말하는 거죠. 아변기가 여기에 작업놀이 있고, 그 다음에 받침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재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 장치를 보고, 하나의 요 장치를 보고 스탠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걸 보고 스탠드라 그래요. 아변기 스탠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설비. 자, 첫 번째, 스트립의 상하 방향으로 롤을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 스트립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것이 위쪽으로 감긴다든지 또는 아래쪽으로 감긴다든지, 대부분 아래쪽으로 감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대부분 약간 아래쪽으로 감겨요. 감기는데 이거를 감기는 걸 감기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롤러에 감겨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겨주는 장치. 그래서 벗겨준다 해서 스트리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롤도 여기에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냉각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롤 냉각수가
이때 냉각할 때 이 냉각수가 판에 떨어지는 거를 방지해 갖고 판의 온도 저하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여기 롤에 물을 뿌려주는데 이 냉각수가 요 스트립 위에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이제 와이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동차 와이퍼 하듯이 와이퍼예요. 그 다음에 각 다듬질 아변기 입측에 있으면, 그러니까 다듬질 아변기 앞쪽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스트립의 맨 앞부분이 아변기로 잘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역할.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다 있는 장치가 보고 양쪽으로 있습니다. 양쪽으로. 폭방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소재가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있다고 해서 사이드, 그리고 유도한다고 해서 가이드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사이드 가이드가 되겠죠. 사이드 가이드. 그 다음에 롤 표면에 아변율을 분산시켜서 아변력 감소와 롤의 마모를 감소시키는 설비. 유아변 설비죠. 유아변 설비. 유압파 설비 또는 유아변 설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아변 소재가 롤에 물리는 바이트 부분에 냉각수를 분사함으로써 단시간에 아변 소재의 표면 온도를 낮춰 롤의 마모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바이트 부분을 냉각한다고 해서 바이트 쿨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이트 쿨러. 그 다음에 마모 표면 거침을 막아 롤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또 롤로 전달되는 열을 가능한 막아서 롤 히트 크라운 같은 걸 안정시킨다. 그러면 롤을 냉각을 시키는 거죠. 냉각이 갖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보고 롤 냉각 장치가 되겠죠. 롤 냉각 장치. 물을 뿌려서 아까 여기 냉각을 한다겠죠. 그래서 롤 냉각 장치고, 이때 이 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이제 와이퍼가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가 지금 아변기 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변기 롤, 두 번째 롤, 그 다음 아변기가 있거든요. 이때 그 사이에 중간에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아변기하고 아변기 사이에 설치된 이 설비의 기능. 그러면 이거를 자, 1번, 2번이 전부 다 루퍼 설비거든요. 루퍼 설비. 그래서 1번을, 요거는 이제 루퍼 테이블이고, 요거는 루퍼 롤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소재가, 요것이 요렇게 말려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야 돼. 요게 지금 말려갖고 요 위로 이렇게, 요게 빠졌네. 요게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야 돼. 요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요 사이로 요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소재가 요렇게 지나가야 돼요. 소재가 요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나가게. 그래서 이때 이것이 더 위로도 올라가고 더 아래로도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소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합니까? 장력이 조금 더 세지겠죠. 그 다음에 이걸 더 내리면 장력은 조금 약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력을 조절하는 거 보고 이제 루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루퍼 시스템인데, 그래서 요거가 루퍼 롤러고 이것이 이제 루퍼 테이블이다. 그러면 이제 루퍼 설비의 기능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각 스탠드 사이에 요 1번 뭐 예를 들어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요 사이에서, 그래서 스탠드 간 각 스탠드 사이에서 장력을 주는 거죠. 장력을 줘 갖고서는 각 스탠드 간의 아변 상태를 안정시킨다. 그러면서 제품 폭 또는 제품 두께의 변동을 방지하고 오작과 꼬임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루퍼가 있어 갖고 스탠드와 스탠드 사이에서 그 소재가 루퍼에만 접촉하고 다른 거에는 접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아변기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하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자, 아변기를 구동하는 거, 구동시키는 거니까 모터가 되겠죠. 그래서 아변기를 구동하는 거니까 모터입니다. 모터. 그 다음에 메인 모터, 이것이 이제 아변기 구동시켜주는 모터거든요. 그리고 피니언 스탠드 사이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있고, 그 다음에 피니언 스탠드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 이제 순서가 우리가 이제 모터에서 나온 동력이 모터에서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요, 모터에서 그 다음에 감속기를 거칩니다. 감속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피니언을 거치고, 피니언 스탠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눠져서 전달되는 게 요걸 보고 이제 그 스핀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각각의 롤로 예를 들어 이렇게 4단 롤이 있을 때 요거는 상부 롤로, 요거는 하부 롤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터하고 피니언 스탠드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동력을, 요 모터에서 나온 동력을 감속기는 이제 요 속도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속도를 줄여줌으로 해서 힘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역할이 감속기라고 보면, 그래서 감속기는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감속기는 모터와 피니언 스탠드 사이에서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언 스탠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터에서 하나의 동력이 나왔는데 이거를 상부롤하고 하부롤로 나눠주면, 우리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요, 조금 이게 잘못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롤러가 이렇게, 이것이 이제 상부 작업롤, 이쪽이 하부 작업롤 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동력을 돌려주고 이쪽도 돌려주고 그러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돌아가는 거하고 이거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속도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의 여기서 오는 회전수를 둘로 똑같이 이쪽과 이쪽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방향도 이거는 이쪽 방향이고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동력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는 일리 돌리고 하나는 이렇게 돌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는 장치를 보고 피니언 스탠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인 모터에서 나온 동력을 상하로 분배하는 거, 이것이 피니언 스탠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롤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스핀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피니언 스탠드에서 나온 거를 이거를 롤로 전달하는 거, 이것이, 그래서 여기 작업롤로 전달하는 게 요게 이제 스핀들 장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작업롤이 갖춰야 할 특성. 작업롤 같은 경우는 소재하고 직접 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표면에 그래서 내 표면 균열성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붙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표면 균열성인데 그거를 견디는 성질이니까 내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표면 균열성입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균열이 잘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 내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사고성, 어떤 그런 사고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 사고성. 그 다음에 경화심도, 즉 아변 롤러의 경화 깊이가 깊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화심도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받침롤이 갖춰졌는데, 받침롤, 백업롤 같은 경우는 아변 소재하고 직접 닿질 않죠. 그러고서는 이제 힘만 이렇게 작업롤이 있고 이렇게 소재가 지나가면, 요 받침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힘을 눌러주는 힘만 작용하는 거니까 요런 특성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전 힘하고 관련된 거라, 그래서 절손 및 균열 발생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한 전 강도가 있어야 되고요. 강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균열성이나 뭐 내마멀성 이런 것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단 부하, 전단 여기에 이렇게 힘이 가하기 때문에 전단 능력이 작용하는데 그게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로라고 받침로라고는 약간의 성질이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 HSS 롤이라고 있거든요. HSS는 고속도 강을 말하는 겁니다. 고속도 강이에요. 고속도 강. 하이 스피드 스틸 해갖고 고속도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 강은 보통 SKH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거는 KS에서 표현하는 그 KS 규격 기호고요. 이제 보통 HSS 하면은 하이 스피드 스틸을 말한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고속도 강이에요. 또 HSS가 또 고속도 강 말고 또 다른 강종도 있어요. 뭐냐면요, HSS가 또 하이 스트렝스 스틸이라는 말, 이런 강도 있거든요. 이거는 고강도 강입니다. 고강도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속도 강하고는 전혀 틀린 강종입니다. 그래서 HSS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뒤에다 이런 말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봐서는 전 하이 스피드 스틸이니까 고속도 강이거든요. 그래서 요 고속도 강의 재질의 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고속도 강이기 때문에 표면 경도도 높고, 그 다음에 고온 강도 높고, 그 다음에 내마모성이 아주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도가 무지하게 높고, 그 다음에 고온 강도 높고, 그 다음에 표면 경도가 높기 때문에 내마모성도 아주 우수한 것이, 이것이 전 HSS 강이다.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